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6일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구속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변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자유를 빼앗긴 지 10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변희재 대표 고문은 인터넷 기사와 출판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해 손석희와 JTBC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이현학 영장부담판사는 지난 5월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구속사유로는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 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칼럼이 나왔는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태평양 포럼의 타라우 연구원은 변 대표 구속 사태에 대해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구속을 당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윈프리 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칼럼에서 타라우 박사는 미국 뉴욕 소재의 비영리 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전 세계 262명의 언론인들이 투옥되었는데 국가별 현황에서는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 고문 구속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이는 OECD 국가로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 타라우 박사의 지적입니다. 2017년 미얀마 당국이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구속해 유엔이 나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로 대변되는 사상 최초 문민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얀마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이제 막 민주화의 첫 발을 내딛는 개발도상국인 미얀마 수준으로 후퇴해버린 셈입니다. 국내 통계를 살펴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속은 극히 희귀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 분석 통계 자료에서 범죄자 구속 불구속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에서 15명, 그러니까 0.086%만이 구속당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이보다 적은 3명, 0.017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변 대표에 대한 구속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감이 오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최악의 5대 판결을 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그리고 세월호 배상 판결과 함께 바로 이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판결을 최악의 5대 판결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변희재 대표의 구속을 두고 좌우파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치, 언론, 법조 학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 130여 명이 변희재 대표의 석방과 태블릿 PC 정밀 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태블릿 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은 10일 법원은 변희재를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 PC를 정밀 감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하고 각 언론에 이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은 이날까지 총 1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만한 분들도 많이 포함됐는데, 대표적인 분들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이진광 뉴데일리 사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발행인, 조갑제닷컴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주동식 제3의 길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홍영 도우니즈니포 논설주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언론방송계 유명 인사로는 강규영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필재 TV 대표,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
정경웅 유데일리 기자, 조우석 전 KBS 이사 등이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전형직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 김경재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고, 법조계에서는 강용석, 김기수, 남봉근, 도태우, 박주연, 이경재, 이상호, 장재원, 조원용, 차기환, 최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박성현 이선본 대표, 서경석 새한국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범 자유연대 대표, 장호석 군사평론가, 정성상 감독 등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하는 우파 리더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한편 성명서를 발표한 지식인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태블릿 PC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식인연대는 특히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 PC에서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과학적이고 신속한 실사용자 확인 방법인 태블릿 PC 정밀 감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식인연대는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닌 이유 11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했는데, 그 첫째, 비정상적으로 많은 JTBC에 관련 24개 조작 보도와 말바꾸기. 둘째,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 셋째,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고려대 이상진 교수 결론. 넷째, 김한수가 개통자 및 요금 납부자라는 사실. 다섯째, 자기적인 출처 W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여섯째,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는 절대 다수의 실명 증언. 일곱째, 태블릿에 저장된 김희종의 지인 김수민의 사진 53장. 여덟째, 60대 여성의 관심사로 보기 힘든 웹 검색 기록. 아홉째, 조카뻘 이병헌에게 존댓말로 보낸 카톡 메시지. 10번째, 이메일 계정에 나온 이병현 자녀 이름과 같은 연희, 그리고 김희종 딸 이름과 같은 가은. 마지막 11번째, 태블릿에서 발견된 여러 장의 김한수 딸 사진. 이상 11가지 이유를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닌 이유로 꼽았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오랜만에 보수파 인사들이 총출동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남아 한 가지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보수파 내에서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꼭 보수파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면 자연스레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안에서 보수파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변희재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구속이 됐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보수파 세력이라면 태블릿 PC 건과 관련해 불만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변희재 대표는 바로 이 태블릿 PC를 파헤치려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 점점 잊혀져 가는 상황을 보고 보수파 세력의 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누가 앞장서서 행동에 나설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동안 태블릿 PC와 변 대표의 소식을 전하는데 게을리했던 데일리 베스트도 우선 반성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성명서 발표로 동지의 희생을 모르는 척하는 의리 없는 우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 PC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다고 하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꼭 진실을 파헤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는 최근 124년 전의 동학농민운동의 유가족도 찾는다고 할 판에 우리라고 태블릿 PC를 다시 못 파헤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